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차차 흐려지기 시작해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5mm에서 3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3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탈원전 폐기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3, 4호기 공사 재개와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등 전면적인 원전 산업 활성화를 공약해왔는데요. 원전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 지자체는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는 반면 환경단체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잊었냐며 원전 확대 공약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기존의 정부가 추진해온 탈원전 에너지 정책에 전면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원전 산업계를 망쳤다고 비판해왔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이 원전 생태계 망가진 거는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국제 원전 시장의 규모가 약 1,000조 정도 됩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는 한계가 있다며 원전이 산업 경쟁력의 필수 요소라고 말해왔습니다. 신재생, 태양광 이런 거 가지고 이 전기 생산비가 비싸서 우리 산업 경쟁력 외국보다 수출 시장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원전 확대를 위해 백지화됐던 울진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도 반드시 재개하겠다고 수차례 밝혔습니다. 또 원전 수출과 차세대 원자로 개발 등 원전 산업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해왔는데 원전이 몰려있는 경북 동해안의 지자체는 큰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산업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그 세부 내용으로 보자하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경주에 SMR 특화 국가산단이 조성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탈핵단체와 지역의 원전 반대 주민들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로 큰 위험에 직면했던 한울 원전처럼 많은 원자로가 밀집하게 될 경우 핵사고의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며 신한울 3, 4호기는 반드시 계획대로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서면 지금 총 10기의 핵발전소가 울진에 밀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사능의 위험뿐만 아니라 지금 핵사고의 위험에서 주민들은 항상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울진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을 했는데 또 이러한 산불 같은 자연재해에서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참사를 교훈 삼아 힘들게 탈원전의 길을 걸어왔는데 새 정부가 핵산업계의 경제 논리에만 빠져 원전 확대에 나설 경우 결코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많은 갈등 속에서 원전을 감축하는 것으로 큰 에너지 방향을 정했는데 이것을 다시 되돌리게 되면 더 큰 사회적 갈등만 불러올 뿐이다라고 봅니다. 이 때문에 새 정부의 친원전 육성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원전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때문에 극심한 찬반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어제 제292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포스코홀딩스 포항 설립에 대한 포항시와 포스코의 합의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김승훈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포스코와 포항시의 합의서에 포스코홀딩스 최정우 회장의 서명이 빠졌다며 합의서 체결 경위와 재추진 의향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식 포항시 부시장은 포스코그룹 대표이사 지위를 갖는 당연직 대표들의 서명이 더 의미가 있다며 합의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보다 이행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의회 329회 임시회가 어제 개회해 4월 6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 질문을 시작으로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 등 4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행정보건복지, 교육, 건설소방위원회 3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새로 선임합니다. 도정 질문 첫날인 어제는 권강택, 김성진 2명의 의원이 도정 질의에 나섰습니다.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 명대에서 다시 1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확진 규모만 놓고 보면 다행입니다만 더 위협적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제 하루 대구 경북에서 확진자 47명이 숨져 역대 최다 사망자를 기록한 건데요. 당분간 사망자뿐만 아니라 위중증 환자도 더 늘어날 거라는 전문가들의 전망 주목해야겠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5,000명가량 줄어든 15,700명입니다. 경북도 18,101명이 확진돼 1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루 사망자로는 역대 가장 많습니다. 대구에서 22명, 경북에서는 27명의 확진자가 숨졌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대구 경북에서만 1,400명을 넘었고 이 중 40% 이상이 지난 3주 동안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숨진 확진자의 95%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특히 80대 이상에 집중됐습니다. 중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며 사망 규모를 키웠습니다. 고위험군의 4차 접종률은 대구 9%, 경북 13%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 2주간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역도가 지금 떨어지는 시점이 됐는 거고 4차 접종률은 낮은 상황들이니까 오미크론도 그렇고 스텔스 오미크론도 그렇고 전파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치 뒤 또는 확진 전에 합병증으로 숨지거나 의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지는 초과 사망도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하루 2번씩 모니터링하는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60대 이상과 면역 저하자라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 항원 검사로 확진되면 일반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만 5세에서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중증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 어린이는 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어제 0시 기준 포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3,44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제도 확진자가 4,200여 명이 발생하는 등 포항의 확진자 수는 급격히 늘어 누적 확진자는 7만 9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경주에서도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610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포항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입원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 TF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포항시의 검토를 거쳐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정부 방침에 따라 16일부터 격리를 시작한 확진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회복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올해 3,65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교육 결손 회복, 유아 직업계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 여건 개선 등 3개 분야 86개 과제로 추진됩니다. 학생들의 학급 결손 회복과 함께 심리, 정서, 사회성 결손 회복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비대면 교육 장기화로 부족해진 사회성을 함양하고 신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행복학급, 맞춤형 인성교육,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재택 치료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격리 음압시설이 설치된 병상이 부족해 상태가 심각한 재택치료 확진자를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들은 입원시킬 병원을 찾지 못해 대기하는 경우가 잦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각 소방서 119 구급대원들은 최근 출동이 잦아졌습니다. 동부 구급 출동했습니다. 확진자 이동입니다. 자, 위치는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급증하면서 증상 악화를 호소하는 119 신고가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119 구급대원들은 재택 치료자를 제때 입원시키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환자를 관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마다 병상이 부족해 벌어지는 일입니다. 코로나는 1급 감염병이라 확진자는 격리, 음압 병상에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일이 의료기관에 다 전화를 하고 그 격리 병상이나 음압 시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용 가능한 것을 확인하는 곳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119 구급대원 업무에 공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응급실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대기를 하면서 의료진에게 인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도중에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저희 또한 이제 다른 구급 출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대응 시스템의 과부하가 걸리자 정부는 지난 8일 감염 관리 장비를 갖췄다면 일반 병실에서도 확진자를 진료할 수 있게 지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일반 병동 다른 환자들이 동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준격리실처럼 별도 공간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침이 바뀐 뒤 2주째 접어들었지만 대구의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아직도 약 80%입니다. 정부는 의료 체계를 위해 코로나를 2급 감염병으로 낮출지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접종률 이런 걸로 봐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 예방관리 지침도 이제 완화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또한 감염병 2급 전환 문제도 이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인력 공백 없이 응급 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6개월 한시적으로 구급대원을 70명 더 충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이후 지난 1년간 부동산 투기 사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로 경북에서는 178명이 송치됐고 이 중 8명은 구속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농지법 위반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토지 불법 형질 변경 29명, 부패방지법 위반 8명 등입니다. 송치된 178명 중 일반인은 160명, 공무원 8명, 지방의원과 공공기관 근무자는 5명입니다. 경북경찰청은 27억 원 상당의 투기 수익을 기소 전 몰수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현대제철 포항공장 소속 하청 노동자 57살 A씨가 공장 안 샤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A씨가 숨지기 이틀 전부터 하루 20시간 이상 일했으며 지난주에도 70시간 이상 일했다며 과로에 의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주경찰서는 동생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10분쯤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 B씨와 다투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맑았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10에서 최고 30, 울릉도 독도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4도에서 9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9도, 독도 11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릉도 16도, 독도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뒤로부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 수요일 또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